오늘 우리가 이제 브랜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브랜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게 오늘 아침에 그 조간신문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조간신문 일면에 난 기사예요. 잘 뭔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지금 한일 문제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는 자기들이 강제로 한 게 아니다 라고 부정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 신문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데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브랜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일본이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고 더 큰 우리 민족에 대해서 큰 나쁜 짓을 두 개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단발령이라고 기억했는지 모르겠는데 단발령.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은 머리에 상투를 두고 갓을 썼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는 강제로 한국 사람한테 머리를 다 잘랐어요. 상투를. 그래가지고 고종임금까지도 강제로 상투를 잘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투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면유지하고 하나의 그 우리 민족의 문화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그걸 잘르는 걸 이 사람들이 단행했어요. 왜? 한국 사람이 씨를 없애버리려고. 정체성을 없애려고. 또 하나 뭘 했냐면 창씨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성하고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일본식으로. 강제로. 창씨개명.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어로 바꿨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이 여러분들 이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이 개인으로 보면 브랜드거든요. 그죠? 무슨 이름. 그럼 내 같은 이름 김정혜 그러면 김정혜 생각하면 그 사람 뭐 키가 178이고 좀 약간 뚱뚱하고 좀 사람이 별로 편하게 안 생겼고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자기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 속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그 브랜드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비록 그 이름이 사람이 아닌 제품에 붙여졌지만 그 제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거를 오늘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브랜드 공부를 할 텐데, 이런 순서로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왜 브랜드인가 하는 거는 이제, 패션 제품에 꼭 브랜드를 붙여야 되는가. 또 브랜드를 붙였을 때, 안 붙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브랜드가 우리 패션 마케팅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품 패션 브랜드. 아무래도 이 패션 비즈니스에서는요, 이 명품 브랜드가 차지하는 마케팅 시효가 대단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명품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 명품인지. 사실 명품이라는 용어는요, 마케팅에서 있는 정식 용어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통상적으로 명품 브랜드, 뭐 명품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런 명품 패션 브랜드 중에서 정말 우리들이 갖고 싶어 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뭐가 있는지 그러면 쭉 우리 여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 순례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국내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패션 브랜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쭉 한번 우리가 훑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패션 시장에 거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아웃도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알아볼 계획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브랜드인가? 이거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패션 시장이 얼마나 될까? 패션 시장. 패션 제품이 얼마나 팔릴까 시장에서. 잘 감이 안 오겠죠. 37조거든요. 보통 38조 정도가 돼요. 패션 시장이. 그래서 의류뿐만 아니고 신발이나 가방 등등 해가지고 약 38조의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38조. 그런 규모가 있는데 비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역시 여성복이에요. 여성복이 37%. 그 다음에 캐주얼 남성복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한복까지 이루어졌는데 하여튼 이런 프로테이지로 패션 시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패션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표현을 못하지만 유통되어지는 온갖 브랜드예요. 지금 국내 패션 시장에서 유통되는 브랜드가 한 2,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2,000개. 굉장히 많죠. 2,000개 되는데 그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자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이 팔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게 마케팅이고 그게 비즈니스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패션 비즈니스가 이 브랜드가 얼마나 잘 팔릴까, 얼마나 소비자한테 어필을 할까, 소비자에게 얼마나 기억이 될까, 이런 걸 하는 게 패션 비즈니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뭐를 해봤냐면 바로 지난 4월, 5월 달에 여러분도 혹시 여기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패션 신문사에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 베스트 브랜드에 대한 그 소비자 성향을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수도권에 소지하는 패션 대학생하고 대학 원생회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한 2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조사 항목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브랜드 선택에 관한 항목,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우선,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아주 브로드하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아는 브랜드 많이 있죠. 뭐 SPA 브랜드도 있고, 뭐 디자이너 브랜드 있는데, 이런 형태로, 역시 가장 로우 클래식, 자라, H&M, 아메리칸 어페럴, 마크 제이콥스 같은 건 디자이너 브랜드잖아. 이런 브랜드별로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 그 중에서 SPA 브랜드라는 건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죠. 자라, 갭, 유니클로 하는 것들. 이런 국내 SPA 브랜드 중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건 국내 브랜드예요. 스파이스 칼라나 이랜드나 뭐 여기서 만들었던 것들, 톰보이, LP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고, 해외 스파 브랜드에서는 뭐를 좋아하는가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자라, 아메리칸 어페럴, 포에버 21. 포에버 21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고 있는 브랜드죠. SPA 브랜드 중에서 H&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 정장 브랜드를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갤럭시, 제일 모직의 갤럭시죠. 그 다음에 LG 패션의 닥스, 비엘가라덴, 캠브리지 순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는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순으로 조사가 됐고, 이 청바지 캐주얼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 캘빈 클라인, 리바이스, 디젤 형태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아웃도어, 우리가 이제 그 말미에 공부한 아웃도어는 역시 노스페이스, 그 다음에 코롱, K2, 네파, 라프마 이런 형태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 캐릭터 캐주얼은 뭐 셔슬리, 시스템, 오즈 세컨, 그 다음에 여성 캐릭터 9호, 제일 모질 거죠. 타임, 마인 형태로 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남성 캐릭터는 커스텀 멜로우, 업무, 지크, 빈포럼 뭐 형태로 조사가 됐어요. 여기 나온 브랜드 이름들 좀 이렇게 기억이 됩니까?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브랜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일 모직의 빈폴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타임, 9호, 선정화, 디자이너 브랜드도 있고, 뭐 내셔널 브랜드도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는 역시 이상봉, 최범석 이런 형태로 순위가 정해졌는데, 그 다음 좋아하는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는 마크 제이콥스, 라거필드, 알렉산더 맥퀸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를 우리 학생들이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수입 브랜드 중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브랜드는 뭐냐? 스파 브랜드도 있고 일반 브랜드 있는데, 역시 자라, 지방시, 겐조, 유니클로, 제이콥스 형태로 수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브랜드와 그런 마케팅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공부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마케팅에서 차지하는 브랜드 위치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코틀러 같은 사람은 마케팅의 핵심 브랜드라고 그랬어요. 브랜드가 시작의 끝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 마케팅은 브랜드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것이 동대문 시장에 상표가 붙은 거하고 롯데백화점 상표가 붙은 거하고는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브랜드 때문에 그렇죠. 그죠? 브랜드. 그래서 브랜드 전쟁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품질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는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중국제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면 굉장히 허접하다. 그 다음에 낡았다. 제품이 그 다음에 허술하고 뭔가 질이 떨어지고 물이 잘 빠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패션 제품을 만드는 원단이나 각종 부자재의 기술은 이제는 거의 평준화됐어요. 평준화됐기 때문에 단지 그런 평준화된 제품을 가지고 어떤 브랜드를 거기에 붙여서 그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명품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접한 일반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제조업자, 즉 생산업자는 제품을 팔지만 소비자는 그 제품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품의 브랜드가 뭔지를 봐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패션 소비자가 패션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브랜드라는 거죠. 38%.